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63%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77% 하락 마감하였어요. 내일이 내마녀의 날이죠. 옵션 만길이 중요하다라고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했지만 역시나 그냥 하루 만에 미친듯이 밀어버린 시장이었어요. 외국인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요. 뭐 코스피는 많이 팔았다가 장 마감에 좀 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림을 좀 보여줬고요. 그죠? 오늘 뭐 팔놈들은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기관 투자자 중에 뭐 코스피는 그렇다고 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개관 투자자 중에 투신놈들 그 다음에 사모펀드 놈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얘네들은 공격적인 투자,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그렇다고 그랬죠. 요놈 새끼들까지도 요지랄해서 팔고 뭐 추세를 끌어올리는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는 당연히 많이 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눌린다라는 거고, 왜냐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똑같이 눌릴 수는 없어요. 왜? 올라온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올라온 폭은 다른데 이 매도 금액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찌됐든 오늘 이 코스피 대형주들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유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빠지고 그러면서 다른 여타 종목이 좀 움직이면서 그 위치를 좀 맞추지 않았나 싶었고요. 어찌됐든 내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번 달에 엄청난 이슈는 뭐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명절 전에는 항상 뭐다? 매도세가 나왔다. 왜? 추석 때 명절 때 돈 써야 되니까 친척들 돈도 줘야 되고 깎아도 사줘야 되고 과일도 사 먹여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죠? 그게 다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금요일 날은 어차피 장투심이 별로고, 그럼 월요일까지 별로다라고 치더라도 그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명절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수요일까지는 들고 있는 물량을 팔아줘야만이 금요일 날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갈 거냐,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나서 상승을 뽑아주면서 9월달 장 마감 월봉을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만기일 기준 이후로 뭐 늦어도 월요일 정도부터는 시장을 다시 돌리는 흐름을 좀 만들어 줄 거냐로 봐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세를 좀 끌어올렸던 이 대형주들은 명절을 앞두고 그 물량을 하루 이틀 만에 다 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슬금슬금 팔아 제끼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명절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지들한테는 명절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최소 3일 뭐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5일간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슬금슬금 정리하는 기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고, 내일을 이유로 해서 3150포인트가 뭐다? 중요한 자리다. 코스피는 3150포인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다음 주까지 해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고, 이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다? 3100포인트에서 못해도 3080포인트까지 한번 밀고 가야 된다. 명절 전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명절 전후로 다시 주가는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그러니까 3150, 위로는
3200포인트가 다시 되겠죠. 3180에서 3200포인트를 다시 넘기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3150을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3100에서 308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도 기존에서 3000이래요. 죄송합니다. 1040, 1050, 1060으로 잡고 5포인트 단위로 기준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 자리를 깨고 내려버리죠. 1040에서 장중에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 번 더 밀어버리죠. 왜? 털놈들 털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관점에서 코스닥은 103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인 거고, 1030포인트 중요한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디? 1015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1025포인트에서 1015포인트까지. 이 자리까지 한번 추석 전까지 해서 눌러놓고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1030포인트인데, 원칙으로 본다면 1035포인트거든요. 5포인트 기준이니까 1035포인트고, 위로는 1045포인트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뭐다? 최근에 올라왔던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위로는 1045, 밑으로는 1035포인트지만 1030포인트까지만 열어놓고, 이 자리가 깨지면 1015포인트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1015포인트인데 웬만하면 25나 20포인트에서 저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판단은 하거든요. 20포인트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흐름이에요. 원칙으로는. 마지노선이 1015포인트인데 못해도 1020포인트, 1025포인트 안에서는 지지를 받아야만이 그래도 한 차례 고가를 만들고 눌렀을 때의 조정의 폭에서 바닥 대비 고점 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자리, 50포인트가 1015거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자리로 볼 거라면 1020포인트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일의 관점이죠. 내일 1035포인트 유지하는지, 깨지면 1030포인트까지만 그죠? 이 자리만 이탈 안하면 그래도 다음주 1020포인트를 볼 이유는 없는데, 혹여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102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밀고 가야 된다.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찌됐든 V자 반등은 성공을 했지만 이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 올리지는 못했어요. 이 자리를 아예 뚫었다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값을, 기존에 말씀드렸던 중간값을 기준해서 위에서 조정받는 W 패턴을, 그러면 M파동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다 한 번 더 누르고 가는 W 패턴이 위에서 나올 거냐, 이제 밑에가 아니라 코스피는 밑에서 나오겠죠. 올라오면 보기 짧으니까,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깨고 그냥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죠? 시가가 밑에서 시작해버리니까 올라오면서 어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뭐가 된다?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 하나 짝짝 긋는 거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명절이 끼니까 또 별로예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시간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에는 윤석열 관련 주들이 좀 올라왔네요. 오전에는 내일 시장도 오전은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 혹시나 기대를 할 수 있을 입장일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추석 전까지는 한번 눌렀다 갈 건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거진 다 빠졌죠. 자, 오늘 큐브 엔터라는 종목이죠. OTT 관련이고 어떻게 보면 엔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액면 병합을 했고요. 주가가 한번 강하게 눌렀다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간값 위로 올라온 자리예요. 그럼 뭐다? 얘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추세 반등이 나왔고 어제 한 차례 올려놨고 구름대에 닿아놨는데 결국 이 자리를 뚫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다? 구름대 하반까지 그대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죠. 그죠? 그럼 내일 요 자리에서 오늘의 저점을 유지하는지 유지를 못한다면 뭐다? 한 번 더 누르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럼 13,3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혹은 13,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종목이 꾸준하게 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그죠? 현재 이 자리를 뚫지 못했지만 이 자리만 뚫고 올린다면 몸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넘어서며 다시 누르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요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이 조금 애매해요. 몸통 길이가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하락 A와 B가 나오고 C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서 저항대를 한번 1차적으로 확인한 거고, 그럼 밑으로 내려갈 때 13,000원대만 유지하는 그림만 나타나 준다면 뭐다? 한 번 더 주가를 갱신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구름대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냐, 아니면 하방 압력돼서 구름대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이냐, 혹은 다시 이 구름대를 넘어설 거냐인데, 넘어서는 건 조금 시장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냐 아래냐의 관점에서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종목을 완벽하게 수급이 빠졌고 추세가 변경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이 추세, 삼각수렴의 추세에서 버티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시장의 수급이 이 종목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를 파고 눌렀어요. 누르면 어디? 이 밑에까지 한 번 더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을 한 번 더 눌렀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킬 자리에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러면 내일 다시 32,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추세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34,500원 위로 올라와야 되고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는 32,500원 위로 올라오면 뭐다? 3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때리고 위로 갈 거냐 눌릴 거냐 방향을 잡는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32,5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눌렀다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렀다 간다. 거진 3만원 초반대 혹은 3만원을 살짝 이탈하는 부분까지 눌렀다 갈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래 보이네요. 잠시만요. 그런 기준에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완벽하게 수급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애매해요. 뭔가 크게 나간 수급은 없어요. 나간 수급은 없지만 시장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을 강하게 넣고 있질 않는 그림이에요. 중간값 위에서 그래도 버티다가 오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려놓든 아니면 요 밑에 자리까지 한번 찍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뭐다?
다시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 이평선도 다 꺾어서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격을 어느 정도 메꾸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라는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이 종목도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악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이 들어올 때는 지켜야 될 자리, 요 자리 위로는 또 다시 메꿔놓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PM테크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환사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수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면 한번 눌렀다 갈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냥 한번 눌러버렸어요. 2200원대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눌렀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오후장에 뭐가 나와요? 뉴스가 나오죠. 뭐다? 전환사채를 팔아먹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조금이라도 물량을 팔아먹겠다. 그래서 뉴스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털었겠죠. 거래가 그래도 뭐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니까, 그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는 오지만 당연히 위에서 누르는 이평을 밑에 하방 압력을 받다가 갑자기 튀어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넘는 거예요. 넘길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뭐 이슈가 엄청 강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이슈였다면 주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슈였다면, 그죠? 뭐 어찌됐든 이제 위아래로 주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다 필요 없어진 거고, 2800원 여기가 중요한 관점의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놨고 2240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이 봉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존의 주가와 위아래 봉. 그러면 이제는 이제 2240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고, 분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2240원이 아니라 2360원을 지켜주는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2360원. 그리고 위로는 어찌 됐던 2600원 위로 한번 올려다 놔야 돼요. 몸통을 올려다 놔야 된다. 어차피 추세가 한번 깨졌고, 이평이 역배열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이젠 뭐다? 횡보하면서 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 아니면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캔들을 위로 쳐 올리든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뭐다? 이제는 횡보해야 된다. 횡보해야 된다. 1차적인 박스 하나와 요런 박스 하나.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봐야 되냐, 큰 박스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런 박스가 하나 있는 거고, 요런 박스가 있는 거예요. 요런 박스에서 중간값을 요렇게 그어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여기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요만큼씩 남아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씩. 요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지금. 그죠? 여기에 위아래 옵션 나왔던 요 자리까지 생각한다면, 요 자리까지 생각한다면, 뭐다? 그 자리가 어디?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요런 그림이에요. 요 안에서 지금 지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전환사채 팔아쳐먹고 팔아먹고, 왜 전환사채 여기서만 팔아도 100%거든요. 100% 수익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팔아먹는 거, 수급만 있다면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급이 없을 때는 그냥 눌러버려야 되니. 그럼 생각보다 많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쳐올릴 때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공매도 쳐서 공매도로 쳐먹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쳐올리면서 돈을 엄청 때려박아가지고 수익을 넣는 것보다는 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매도 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선까지니까.
10% 정도 그 선까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끌어올려서 털어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가를 너무 미친듯이 쳐 밀어버리면 답 없다라는 거예요. 답 없다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이 박스권을 하방을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이 박스권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박스권 하단을 찍었다라는 거고, 이제는 뭐다? 다시 박스권 중간값을 넘기러 오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중간에도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2,600원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죠. 뭐 나오는 뉴스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엄청나게 뭐 호재를 일으킬 만한 뉴스는 아닌가 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텔콘도 같이 움직였죠. 오늘 텔콘이 KPM보다 대장질을 했죠. 왜? KPM은 물량을 쳐 사놓고 공매도를 미친듯이 쳐대니까 텔콘이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눌렀던 자리를 메꿨죠, 한 차례.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밑에까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그죠? KPM은 현재 자리가 여기서 요런 모양 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린 자리인데, 그에 비해서 텔코는 똑같은 이슈인데 얘는 올라오죠. 왜? KPM이 버틸 때 얘는 미친듯이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아차 하는 거죠. 아 씨발 여기서 더 이상 더 밀었다가는 야 좆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밀고 분명히 똑같은 재료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텔코는 올라오고 KPM은 누른다라는 거죠. 야 너 그동안 버텼으니까 야 니 쪽으로 개인들 물량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텔코는 많이 털었을 거니까 물렸을 거니까 아무리 올라와도 수익 실현하는 애들은 매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한번 쳐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을 한번 확인했고, 그런 단기 고점을 확인하면서 어찌됐든 다시 5,0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얘는 추세적으로든 뭐든 간에 5,000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4,550원을 앞으로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KPM도 더 이상의 저점을 갱신할 확률은 없어 보이니까 이 종목이 이 4,550원 위에서 조정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 여기 기준으로 얘도 행보할 거냐, 요 위에 기준으로 행보할 거냐예요. 이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셔라. 어찌됐든 밑에서 올라오던 요 추세를 꺾지는 않았다. 꺾지는 않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번 정도도 누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 행보를 하기보다는 행보를 하더라도 한 번 누르고 올라왔다가 저점을 올려가는 그림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보기 좋은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위로 열려있는 자리는 분명히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위에서 누르는 이평을 맞고 떨어질 확률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뭔가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재미없는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KPM이 2,800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텔콘도 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5,7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누르는 그림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좀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 거래를 터뜨리면서 위아래 매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부터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5천만원대를 들어왔죠. 그러면서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다 같이 기어 들어왔어요. 실제적으로 엄청난 구름대를
벗어남으로써 뭔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더니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덩달아 뭐다? 구름대 안으로 그냥 기어 넣어버렸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다시 살아날 부분이 아닌 흐름으로 만든 거죠. 사실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얘는 뭐 얼마 올라오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앞으로 행방 추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8,5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7,700원까지 열어두고 당분간은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안에서 구름대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8,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다시 한번 9,000원에서 9,300원대 확인할 거고, 못해도 9,600원대까지는 한번 찍고 죽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좀 더 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마찬가지 그림이죠. 똑같은 흐름이죠. 누가 좀 더 빠르냐 아니냐의 관점인 거고요. 똑같은 기준이다. 얘도 이랬든 저랬든 이 위로 벗어났다가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럼 추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4,75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4,3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얘도 이랬든 저랬든 단기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뻔은 했지만 못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5,100원 부근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이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못해도 5,500원에서 5,600원대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죽을 수 있는 차트다. 저는 요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아직은 이 안에 갇혀있는 차트다. 갇혀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요 박스, 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만 체크하시고요. 어찌됐든 얘도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주가를 엄청나게 치고 누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누르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될 자리는 아니거든요. 얘가 이제 원을 한번 그릴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른 자리에서 이제는 잡아 돌리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요 자리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시가를 그냥 이 밑으로 쳐 밀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밑에 대한 확인을 하고 올라오면서 4,750원 위로 넘기면 5,500원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게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됐어요. 어찌 됐든 뭐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많이 무너졌죠. 아모레 퍼시픽, 뭐 중국 관련주들은 솔직히 그 예전에 중국 K뷰티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뒤로 사스 문제로 주가가 눌러 앉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시진핑이가 뭐 한국에 오네 어찌네 저찌네 말은 나오는데 뭐 코로나 끝나면 오겠다. 그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러니까 안 오겠다는 소리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 계속 이렇게 닫고 살죠. 뭔가 최근의 흐름이 뭔가 이 닫고 사는 흐름이에요. 뭔가 개방하는 거라기보다는 꽁꽁 싸매고 미국이든 어디든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큰 반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란 모습인데요. 어찌됐든 이 아모레 퍼시픽 한국 화장품주 중에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고점을 만들어 놨고요. 그죠? 실제적으로 볼게요. 이걸로 봐야 되겠다.
주가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승의 흐름을 나타냈고, 지금 현재 조정을 마지막까지 받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자리와 하락했던 자리를 따지고 보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완벽하게 끝난 자리거든요. 근데 얘는 대형주죠. 대형주예요. 말 그대로 코스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라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여기 50% 60%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상승했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상승이 올라올 때 당연히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은 했지만 구름대 상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가가 눌렸죠. 그럼 지금은 어디? 이 구름대 상단과 구름대 하단에 갇혀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이 구름대 하단을 찍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버틸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흐름으로 요 안에 요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약간 하방의 흐름은 나타나지만 삼각 수렴을 할 수 있는 모양의 몸통을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의 자리 20만 5천원 혹은 20만원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위에서 눌리는 요 추세 기준, 그러면 얼마예요? 19만 2천원 혹은 19만원까지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 관점이에요. 대신 그 밑으로 하방 압력을 더 받을 확률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제는 뭐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즉 19만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다? 이 종목을 이제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 장기적인 이평선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자리가 이제 꺾어서 누르면서 뭐다? 캔들이 이 위로 못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이 이평이 밑으로 꺾이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뭐다? 정배열을 다시 만들었고, 캔들이 위로 올라왔다가 이 캔들이 이평 장기평선을 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때리고 반등할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약간 하향했다가 다시 이평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게 정배열 혹은 이제 장기 추세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는 슬금슬금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어떻게 보면 넷마블의 관점인 거예요. 얘도 넷마블의 관점에서 장기 이평선 강하게 뚫어 올려놓고 누르면서 이제는 정배열의 기준에서 다시 흔들어대면서 장기 평선 부근까지 지금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 얘는 좀 더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버틸 거냐,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기준이 남아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더 이상 하락의 기준보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많아 보이는 차트인 거고, 요 자리에서 버티고 올라올 때 어디? 24만원이죠. 요 자리를 뚫을 거냐 못 뚫을 거냐, 즉 하방 압력이 밑에까지 열려 있는 거고 상방은 24만원까지 열린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당분간 박스의 흐름을 보여줄 거냐, 혹은 이 24만원 위로 올라올 거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24만원 위로 올라오면 뭐다? 앞으로의 상승 폭이 조금 더 빨라지고 강해진다. 그러면 즉 지금의 자리 상승한 거를 반납시켰고 앞으로 24만원과 19만원대 안에서 횡보하는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다가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릴 줄은 모르겠지만요,
만들어 주다가 24만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만들어 줬을 때 이제는 뭐다?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인 거예요. 24만원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모았다가 24만원을 못 넘기면 단기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눌렸을 때 잡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도 많이 빠졌죠. 카카오가 기존 여기 17만 2천원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렀어요. 그쵸?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고, 얘 대신 뭐 카카오 게임즈 혹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또 가다가 카카오뱅크가 생기니까 다른 애도 눌러놓고 카카오뱅크가 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뱅크도 눌렸고 카카오 게임즈도 눌렸고 이제 카카오도 눌리고 있죠. 이제는 카카오가 눌려야 돼요. 얘가 눌리고 차라리 그 외의 거 뭐 게임이든 카카오 게임즈든 카카오 뱅크든. 왜? 얘네들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뱅크는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 거진 다 눌러놨어요 지금. 거진 다 눌러놓은 자리거든요. 뭐 아니면 도의 자리에요. 여기서 버틸 거냐. 기존에 여기 안에 갇혀있다라고 그랬죠. 박스가 당분간 이 안에 박스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버틸 거냐. 요 자리 깨고 내려앉는다면 이제는 다시 또 요 자리까지 눌러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나 혹은 카카오뱅크도 말씀드렸던 요 자리였죠. 딱 그 자리를 맞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죠. 위로 올라갈 땐 요 자리, 요 자리 못 뚫으면 한 번 더 밑으로 밀릴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자리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관점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버틸 거라면 차라리 여기 있는 수급을 빼서 여기 뱅크나 카카오 게임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지지는 받은 자리예요. 뭐가? 카카오라는 종목이. 왜? 장기적으로 그래도 거래량이 그나마 최근에 터졌던 요 양봉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요 안에 갇혀있는 자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 봉 하나에 들어온 자리인 거고, 그러면 다시 얘가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14만 5천원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14만 5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다시 한번 윗골이 달고 주가는 음봉으로 한 번 더 누른다. 왜?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자리가 여기서부터 올라왔고, 여기에 대한 60% 정도가 지금의 자리인 거고, 그럼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지만 14만 5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못해도 12만원대나 11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하긴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월봉의 기준으로 봅시다. 월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쳐올렸던 자리가 여기서부터 쳐올렸던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 추세로 이어가다가 여기서 추세를 틀었죠. 어떻게? 요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여기 맞고 여기서 한 차례 나왔는데 못 올라타니까 여기서 뚫고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때까지는 한 번 더 눌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 달에 눌릴 거라면. 그게 12만원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죠? 12만원 정도. 요 자리가 한번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요 자리도 요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이 위로 만약에 눌린다면 뭐 14만원을 또 회복 못하면 한 번 더 눌러서 요 자리 안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최근에 많이 눌렸던 SK 케미칼 쪽 그런 애들이 좀 움직여요. 예전 시장을 주도했던, 그 뒤에 주도했던 게 카카오와 네이버인 거고. 그쵸? 그러면 이 종목도 뭐가 어찌됐든 여기서 빵 하고 터뜨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가 빵 하고 터뜨렸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봉의 기준을 요렇게 본다라는 거고, 여기 음봉, 이 음봉이 요거니까. 그죠? 그러면 또 오늘의 음봉을 딱 보면 어디에요? 딱 여기 밑에서부터 터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쳐 누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만 오랫동안 딜레이 시킨 거지. 요렇게 음봉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냥 요거를 그냥 하나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지들 물량을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급 넣어줄 거 넣어주는 척하고 지들 거 물량 팔 거 팔면서 팔아먹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못해도 요만큼은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요만큼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그럼 못해도 13만원이나 12만 5천원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의 자리도 단기 지지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 어디? 14만 5천원을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된다. 못 넘었으면 뭐다? 어찌됐든 12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러야 기술적 반등의 요지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이버도 이제는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려놓고 기존에 카카오가 요 자리에서 떴을 때 이제는 네이버 차라리 봐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렸어요. 얘도 어찌됐든 단기 지지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왔고 구름대 하단에서 현재 지지한 자리죠. 그럼 이 구름대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나타나더라도 위에 대한 관점에서는 어디 42만 4천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못해도 42만 5천원이죠.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여기서 버티다가 한 번 정도 더 누르는 그림이 38만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자,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상승폭. 그리고 올라오는 상승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확실히 매수세가 강했고, 그 뒤로 매수세가 약해지는 흐름이에요. 왜? 이 폭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방 압력을 받았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요 정도 하방 압력이었다가 요 정도. 이 하방 압력의 폭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뭐다? 상단은 없는 흐름이 나타난다. 왜? 상승폭도 줄었지만 하락폭도 줄었다. 그만큼 매수세가 줄었다. 사고팔고가 줄었다. 그럼 들고 있는 애들이 많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큰 패턴으로 봤을 때 기존 고점에서 지지받았고 여기도 기존 고점에서 지금 현재는 지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 주니까 결국은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오고 밀고 내려간다면 뭐다?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죠. 올라오면서 만들었던 요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런 기준으로 만들어서 쳐 올렸던 흐름이 앞으로는 뭐다?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죠. 바뀐다라는 거. 그럼 여기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 지지한다면 이 자리 못 누르면 여기서 맞고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제는 요만큼이 더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또 한 번 밀릴 거고 여기서 또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서 찍어 누르는 요런 흐름에서 못 넘기면 여기서 요런 그림도 한번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이 이제는 조만간 추석이고요. 추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이야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치고 추석 이후로 시장을 이끄는 수급이 다시 카카오와 네이버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의 관점도 좋지만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그때 그 수급이 어떤 형식으로 다시 여기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 자체를 다른 놈으로 넣어줄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보면 파동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1차 파동이 강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파동이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거고 그럼 이제 하락 A, B, C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면 지금의 이 자리가 5파에 1파, 2파, 3파 혹은 3파에 1파, 2파, 3파
4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줄 거라면 뭐다? 이 추세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거라면 지금의 이 자리 40만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고점이죠. 이 고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처럼. 이해되시죠? 이 자리 이탈한다면 뭐다? 나가리다. 이제 하방 A, B, C파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하방 A, B, C파가 나오는데 바로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흔들어 대면서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을 좀 만들어 주다가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그림처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어찌됐든 내일이 내만여의 날이고요. 또 힘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계좌가 그때 하락했던 것만큼 회복을 다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방 제대로 쳐맞아 버리면 멘붕 온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10일까지 공부방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